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자의 방입니다. 4,000명의 부자의 방을 보고 알아낸 공간의 비밀. 야노 케이조. 그리고 출판사는 다산 4.0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대학교를 졸업한 뒤 건축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행복한 집 짓기 연구회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자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저서로는 살고 있는 집에서 운명은 결정된다. 사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집을 짓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화장실을 남에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관리한다. 화장실이 더러운 집에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화장실은 금전운과 건강운이 모이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면대 주변에는 수기와 화기가 공존하므로 자질구레한 자파로 어지르지 않고 배설물이 빠지는 변기는 뚜껑을 덮어서 나쁜 기운을 막아야 한다. 집안에 자연 채광이 들면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고 공간의 생명력이 감돌아 집이 살아 숨쉬게 된다. 음습한 지하나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집에 오래 살면 호흡기 질환은 물론 우울증과 무기력증 같은 정신질환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대다수 사람들은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부자들은 저층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선호한다. 땅이 주는 기운, 즉 지자기를 받기 위해서이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는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밀폐식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냉난방에 이온된 공기와 실내 오염물질이 순환하지 못하고 내부에 머물게 되어서 두통이나 피부염, 이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온전한 터에 집을 짓고 살아야 재물이 모이고 훌륭한 인재가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즉, 집터의 지기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기는 흙을 따라 흐르고 흙에 머문다. 흙은 만물을 탄생시키게 하므로 집안에 화분을 두어 흙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지기를 회복하는 최고의 비법이다.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곳을 방문하고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그곳의 기운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한 부자들은 호텔 라운지를 찾아 업무를 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본래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더 크게 성장하고 싶다면 스스로 생활 환경을 바꾸어야 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수준의 사람들 속에 파묻혀야 한다. 그런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언젠가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분이 들고 실제 행동에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매사가 잘 풀리지 않고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은 당신의 노력과 전혀 관계없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 원인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다. 당신이 본래 지닌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거나 인생이 초라하고 서글프다고 느끼는 까닭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바로 집이나 사무실과 같은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주거 환경이나 사무실 환경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자신에게 알맞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공한 부자들, 즉 행복하게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일수록 집이나 사무실과 같은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가꾸는 일에 철저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만든 환경 뒤에서 좋은 바람을 불어주어 성공을 돕고 뒷받침한다고 굳게 믿었다. 반대로 뭘 해도 안 풀린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공간이 지닌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덫에 걸려 능률과 운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무작정 노력만 퍼부으며 실패를 반복하고 있었다. 본래 집이란
자신이 가진 기량을 길러주고 하루 동안 소모한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곳이다. 그런데 집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잘못 꾸미면 아무리 노력해도 일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고 열심히 일할수록 오히려 잘 풀리지 않는 환경의 덫에 빠져 악순환이 거듭된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에 맞지 않는 초고층 아파트, 채광이 전혀 안 되는 음습한 침실, 좋은 기운을 새어나가게 하는 인테리어는 우리의 에너지를 강하게 저하시킨다. 이렇게 에너지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서 아무리 잠재력이 큰 사람이라도 집에 힘을 빼앗기면 실력과 운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일이나 학업에 있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식적으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정돈한다. 내가 가장 마음 편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집안 배치를 설계하고 가족이 모두 행복하게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저자는 지인 소개를 합니다. 30대 회사원인데요. 월세가 20만원 정도 저렴한 반지하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햇볕도 들지 않고 곰팡이도 피는 그런 안 좋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 살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공간의 생명력은 조명과 채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집안이 전부 밝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잠을 자는 침실이나 가족이 모여있는 거실은 빛이 특히 중요하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태양에서 비롯된 자연광을 쬐므로써 체내 시계를 초기화하고 호르몬과 바이오 리듬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에 내리쬐는 빛이 그날 하루의 몸 상태와 기분을 좌우한다. 한번 상상해보자. 아침인데도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그래서 나는 빛이 잘 들지 않는 입지에 집을 지어달라는 고객의 부탁을 들으면 머리를 쥐어 짜내서라도 외부의 밝기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는 품격 있는 집,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집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부부는 초고층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점점 건강이 나빠져 결국 어렵게 산 집을 2년 만에 매각했다. 아파트는 높은 층일수록 공사나 지진으로 인한 땅의 작은 진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매일 멀미를 하는 것 같은 매섭거움에 시달렸다. 또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아파트가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매서운 바람으로 감기에 걸리기 일쑤였다. 야경을 즐기기는커녕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반복되었다. 실제로 큰 기업인이나 유명인의 저택을 보면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는 거의 없다. 넓은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고 아파트로 이사를 갈 때에도 낮은 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 집에 생흙과 생화를 많이 두어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땅의 기운, 즉 지자기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이다. 부자들이 초고층 아파트를 꺼리는 이유는 또 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이다. 식탁에서 가족의 대화가 꽃핀다. 주로 집안 어디에서 일을 하시나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밤 9시 정도가 됩니다. 식구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잔업을 합니다. 아이들 공부방 외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방밖에 없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릎을 탁 쳤다.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은 바로 잘못된 공간 활용이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었다. 식탁은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서로 유대감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아빠가 혼자 일을 하면
가족은 당신을 우리는 뒷전이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이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탁을 잘못 활용한 셈이죠. 아예 일하는 책상을 별도로 마련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별도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는 집을 크게 뜯어 고치거나 이사와 같은 무리한 방법을 쓰지 않았지만 공간이 지닌 본래의 기능을 깨달음으로써 가족과 친밀해졌고 화목한 분위기를 되찾음으로써 일에서도 더 큰 능력을 발휘했다.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집안의 공간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분명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저자는 이 색깔에 따른 우리의 심리 상태도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공간도 이런 색깔을 좀 신경 써서 하면 일의 능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컬러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디자인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건축사로서 짧은 팁을 소개하면 빨간색은 다른 색에 비해 눈에 쉽게 띄고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결단력과 추진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다. 파란색은 빨간색과 달리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는 반면 집중력과 생산성을 증가시키므로 사무실이나 공부방에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노란색은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회의 공간에 활용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자신의 힘으로 사업을 일구어 돈과 명예를 얻은 부자들에게는 집에 관한 공통된 법칙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젊은 시절에 한 번은 본가를 떠나 자립해서 살아보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 경험이 자신의 성공의 크나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놀랍게도 나는 계속 부모 곁에 살면서 눈부신 성공을 거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물론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어서 일시적으로 본가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또 병든 부모를 모셔야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2년 후에는 꼭 독립하겠다라는 식으로 기한을 정하는 편이 좋다. 처음에는 잠시만 본가에 지낼 거라 생각해도 부모 곁에서 살다 보면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서 좀처럼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환경이 운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운을 발전시킬 수 있다. 대체로 부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운이나 기운의 힘을 더 강하게 믿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도 철저하게 사전 조사를 한 뒤 그 집에 깃든 기운을 분석한다. 어떤 일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그 기억이 해당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작용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기억과 감정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좋지 않은 감정이 배어있는 장소는 반드시 부정적인 기억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남는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압류당해서 경매로 나온 물건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그런 집은 대개 소유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시장에 나오는데 대출을 갚지 못했다는 것은 일이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괴롭고 힘들다는 감정이 집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분명 영향을 미친다. 운을 강하게 믿는 부자들은 어떻게 그런 집을 구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한다. 내 주변에도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기운이 좋지 않은 경매 물건을 구입했다가 그 집에서 나쁜 일이 계속 생겨서 결국 다시 내놓은 사람도 많이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중고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때도 이전 소유주가 어떤 이유로 매도했는지, 왜 이사를 했는지를 부동산에 최대한 물어보는 편이 좋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부정적일 때는 좋지 않은 집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사람에게는 직감이란 게 있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끌린다거나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다라는 예감이 적중할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축적된 환경에 가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곤 한다. 물론 이전 소유주가 부정적인 이유로 매도했더라도 입지나 가격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중고나 경매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이런 때는 집이 가진 부정적 기운이나 힘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 집에 살면서 가족과 자신이 실현하고 싶은 꿈을 명확하게 하고 기분 좋은 일을 가득 채워서 그 장소의 기억을 바꿔야 한다. 나중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운을 떨어뜨리는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방의 배치를 바꾸거나 지자기를 조종하는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길 바란다. 부자들은 집이 좋은 운과 나쁜 운을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서 최대한 집 내부 환경을 긍정적이고 밝게 유지하려고 애쓴다. 예를 들어 회사나 상사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거나 주변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일절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 반대로 자신의 꿈에 몰두하고 몸과 마음이 맑고 건강한 사람은 누구라도 집에 모이도록 그런 사람들을 초대함으로써 긍정적인 기운을 축적한다. 또한 부자들은 집을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집에 살지 않았다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단언하는 부자들을 많이 만났다.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의 집을 아주 좋아한다. 내가 집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곧바로 그럼요, 당연하죠 라고 대답한다. 또한 특급 호텔보다 집에 있는 게 더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집을 좋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사를 하거나 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바꿀 필요는 없다. 집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꿔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의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집이 좋아지면 자연히 집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집을 소중히 여기면 집을 정돈하게 되고 이로써 인생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잠자리가 명당인 사람이 최고의 행운아이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는 데 사용한다. 즉,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막대하며 그런 만큼 집안의 공간에서 침실 환경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일에서 능력을 발휘하여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대체로 수면 환경에 막대한 투자를 들이고 양질의 잠을 자려고 노력한다. 잠에 탐욕스러울 정도이다. 특히 일이 많다고 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쓸데없이 밤을 새우지 않는다. 가급적 낮에 효율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밤에는 반드시 잠을 자려고 한다. 사람에게 있어 잠은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줄 뿐 아니라 뇌의 피로까지 회복시켜주는 고마운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잠을 푹 자면 집중력과 의욕이 높아져서 성과를 내는데도 도움이 된다. 더불어 잠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화와 질병도 예방한다. 내가 아는 유명한 상장기업의 오너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방에서 모든 소리를 차단한 채 잠을 잔다. 그는 일본이든 해외든 어느 곳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호텔에 의뢰해서 반드시 집과 동일한 수면 환경을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시간 안에 잠을 청하고 양질의 수면을 취한다.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단지 탐욕스러우리만큼 잠에 집착하는 부자의 일면일 뿐이다. 실제로 수면은 양기가 아닌 음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현관이나 주차장, 욕실, 부엌과 가까운 침실에서 잠을 자면 불면증이나 불안증을 유발해서 피로해지기가 쉽고 저항력을 떨어뜨려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다음으로 조금은 특수한 사례인데 내가 존경하는 기업의 오너가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반드시 지키는 수면 습관을 소개한다. 그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일본 시간으로 생활을 하며 잠을 자기 때문에 시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미국 동부 지역은
일본과 약 13시간 시차가 난다. 그래서 그것의 정오는 일본 시각으로 새벽 1시이다. 새벽 1시는 사람이 가장 깊게 수면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일본 시간으로 새벽 1시에 해당되는 시간에는 절대로 약속을 잡지 않고 4시간 정도 잠을 푹 잔다고 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부자들은 수면의 중요성을 깊게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양질의 잠을 자기 위한 방법은 제각각 다르다. 아침까지 캄캄한 방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커튼을 활짝 열고 쏟아지는 햇살에 눈을 떠야만 컨디션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 침실에 침대보다 더 큰 가구나 전자제품을 두어 침실의 본 기능을 잃지 않게 해야 하고 탁한 기운이 모이는 구석과 벽에서 침대를 살짝 떨어뜨려 배치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전기 콘센트를 너무 가까이 두면 전자파와 침대 매트 스프링 사이에서 자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신진대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누구라도 부자들처럼 자신에게 잘 맞는 수면 환경을 찾는다면 심리적 안정감은 물론 몸의 건강까지도 모두 챙길 수가 있을 것이다. 부자들은 가격만을 따져서 이사를 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격을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공간에 깃든 힘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르면 구조는 같은데 이 아파트가 500만 원 더 싸네? 아니면 3월까지 계약하면 가격을 깎아준다. 이러한 이유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십상이다. 반면 집이 꿈을 담는 장소이자 행복한 기운을 채워주는 곳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단순히 가격만을 따져서 집을 계약하지 않는다. 금전적인 이점만을 우선시한다면 그 집에 사는 즐거움과 그 집만이 가진 매력을 찾지 못하고 하루하루 무미건조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먼저 동쪽은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방향이다. 그리고 서쪽은 금전운과 관련된 방향으로 이쪽에서 물을 사용하면 금전운도 함께 흘러가 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남쪽은 재능과 센스에 관련된 방향으로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번뜩이는 영감이 필요하거나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을 가까이 하면 좋은 것이다. 북쪽은 어둡고 조용한 이미지로 재산과 같은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기에 적합하다. 귀문이라고 불리는 북동쪽과 남서쪽은 항상 깨끗이 청소를 해두지 않으면 흉한 기운이 일어난다. 북서쪽은 집안 가장의 사업을 좌우하는 장소로 한 단계 의욕적으로 일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남동쪽은 인간관계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이쪽 공간을 정리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온전한 토에 집을 짓고 살아야 재물이 모이고 훌륭한 인재가 태어난다고 믿었다. 집터의 기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풍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층 아파트보다는 저층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살기에 더 좋다. 실제로 지자기가 교란되면 생활 의욕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간마다 관엽 식물을 놓아두는 편이 좋다. 땅의 기는 흙을 따라 흐르고 흙에 머물기 때문에 집안에 식물을 많이 두거나 베란다에 화단을 꾸미는 것이 지자기를 회복하는 최고의 묘약이다. 특히 아파트는 층수가 높을수록 지자기를 교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럴 때는 집의 성격에 맞도록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나침반바늘이 획 도는 방은 창고나 헛방처럼 물건만 놓아두는 방으로 활용한다. 지자기가 안정적인 공간에는 아이들의 책상을 두어 공부방으로 꾸미거나 부부의 침실로 활용하면 좋다. 이처럼 지자기에 따라 공간을 배치하면 집의 성격과 잘 어울릴 뿐 아니라
건강까지도 잘 관리할 수 있다. 저자는 온도와 습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최적의 온도는 24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24도에서 1도씩 내려갈 때마다 작업 효율은 2% 떨어지고 20도로 유지되는 사무실에는 실수가 속출했다. 당연히 겨울과 여름에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절약 캠페인을 따라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춥거나 더운 환경에서는 집중력과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실내 온도가 16도로 떨어지면 호흡기 장애나 심혈관 질환 같은 건강 이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실내 최적 온도를 정해두고 16도 이하가 되면 벌금을 물리는 곳도 있다. 집이 조금 추우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요즘에는 확산되고 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조금 추워야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기세가 들더라도 24에서 25도로 사무실 온도를 맞추면 사원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더 활발하게 업무에 일한다고 한다. 사실 그 편이 돈을 더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느 계절이든 사람이 느끼는 가장 쾌적한 습도는 40에서 60%이다. 습도를 관리하지 않으면 여름에는 70% 이상, 겨울에는 30% 이하가 되기 쉬워진다. 온도와 마찬가지로 습도 역시 건강과 관련이 깊다. 독감 바이러스를 공기 중에 퍼뜨린 뒤에 습도의 변화를 주어 바이러스 생존율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온도는 21에서 24도, 습도는 20%로 설정하자 6시간 뒤에 바이러스 생존율이 60%에 달한다. 반면 온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습도를 50%로 맞추었더니 생존율이 3에서 5%로 급격히 하락했다. 이처럼 실내 습도가 50% 이하로 낮춰지면 집안 공기로 인해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많은 사람이 집을 가꾸고 관리할 때 온도와 습도를 미처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잘하는 사업가나 성공한 부자들은 여기까지도 신경을 쓰고 일의 능률을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가 방문한 부자들의 집은 하나같이 화장실이 아주 깨끗했다. 일반적으로 풍수학에서는 화장실을 깨끗이 하면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말한다. 화장실은 집안에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장소로 다른 곳에 비해서 습하고 무거운 기류를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기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건강운과 재물운이 들어온다. 또한 사람의 배설물을 받아주는 변기는 애군이 모이는 쉬운 장소로 항상 뚜껑을 닫아두어야 나쁜 기운이 집안에 퍼지지 않는다. 종종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하고 남은 물을 욕조에 담아두거나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이미 사용한 물이기 때문에 기운이 좋지 않으므로 빨리 버리는 편이 좋다. 실제로 내가 만난 많은 부자들 중에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남들이 꺼리는 화장실 청소를 묵묵히 함으로써 겸허한 태도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도움을 받지 않았나 싶다. 만약 화장실이 더럽잖아 라고 느낀다면 내 마음이 지치고 나태해졌다는 뜻이므로 지금 당장 화장실을 청소해 보도록 하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자기가 교란되어 있으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집중력이나 업무 능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지자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자석 바늘이 있는 나침반을 하나 준비하여 방과 책상 주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해보면 된다. 북쪽을 향해 나서 나침반을 돌렸을 때 바늘이 올바르게 방위를 가리키면 그곳은 지자기가 안정되어 있다고 봐도 좋다. 만약 바늘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나침반을 가만히 두었는데도 바늘이 획 돈다면
그 장소는 지자기가 교란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자기를 측정할 때 방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잴 필요는 없다. 네모난 방이라면 내 기퉁이와 중앙, 그리고 기둥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피길 바란다. 두 번째로 지자기는 조사하려는 장소의 바닥에서 약 1.5m 정도 높이까지 나침반을 위아래로 움직여봐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있다. 평소에 우리는 바닥이 아닌 의자와 침대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바닥에서는 꿈쩍 않던 바늘이 수직으로 들어 올렸을 때 크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바닥에서는 지자기가 심하게 교란되어 있는데 공중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집뿐만 아니라 사무실 책상 주변도 나침반으로 지자기를 체크해 보길 바란다. 어디에 지자기가 교란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뒤 그곳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거나 관엽 식물을 놓아 땅의 기운을 보충하면 좋다. 또한 기둥 같은 곳에 지자기가 교란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물에 기둥이 있는 곳에는 앉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책 내용 중에서 감명 깊고 저에게 흥미가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공간이 주는 혜택으로 성공에 가까워지는 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풍수지리를 굉장히 쉽게 설명했고 우리가 사는 집에 대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설명된 책이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